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56페이지에 제4장 부동산 투자 이론에 대한 얘기죠. 제3편 3편의 제1장 부동산 투자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 부동산 투자 이론에 앞서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이 조세 정책이 있죠. 이 조세 귀착 증가라든지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 헨리 조지 사상,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 조세 정책도 우리가 매년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매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세 정책 꼭 우리가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자, 이 부동산 이제 투자로 오게 되면은, 자, 이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취득을 하죠. 여러분이 이 자금을 부동산에 우리가 취득을 하고자 하면 자금을 투입을 하죠. 자금을 투입을 해서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유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운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보유기간 동안에 이 건물 등에 있어서의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우리가 토지 등에서의 이 지대 수입이 있는데, 이 보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을 우린 전문용어로 소득이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소득이득. 그리고 처분 시에 이 처분 가격과 이 취득 시의 가격의 차이,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양도 차익이라고도 하는데, 문제는 이 양도 차익을 또 우리 관련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은 자본이득,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인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이 미래 불확실성의 투자니까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위험이 존재하고 또 이 투자에 따르는 대가는 수익이 또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현금 수입과 현재의 현금 지출, 이 두 가지를 서로, 미래의 현금 수입, 현재의 현금 지출을 서로 교환을 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합니다. 즉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우리가 현금 지출을 희생하는 행위를 바로 투자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투자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 투자의 장점은 이렇게죠. 이런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이 행위를 지렛대 효과인데, 이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이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비라 세 공제되고, 이자 지급,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특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또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죠. 이걸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 해칭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해칭. 25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인플레이션 해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처분을 하여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즉 황금성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통하다 보니까 이 원리금 상환 부담, 금융상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또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위치가 고정됨으로써 또 행정적 규제, 법률적 통제를 많이 받고요. 또 거래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에 대한 가벼운 내용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여러분 교재 157페이지 보시면은 이 투자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이런 용어가 나오죠.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자본이죠.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한 자본은 결국은 총 투자한 금액이 될 텐데,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자본은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격입니다. 여기에는 이 자기 자본에다가 뭐를 대주죠? 자기 자본에다가 타인 자본을 대주죠. 자, 이때 자기 자본을 전문용어로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지분 투자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 타인 자본은 다시 이자가 없는 무이자 타인 자본이 있고, 또 이자가 있는 유이자 타인 자본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때 무이자 타인 자본의 대표적인 게 전세금, 보증금이다. 여러분, 전세금, 보증금을 받으면 돌려줄 때 이자를 하고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금, 보증금은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있는 이 타인 자본이 바로 우리는 저당 투자액이라고 하죠. 이 저당 투자액의 대표적인 게 바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의미하겠죠. 저당 투자액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타인 자본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렛대 효과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지렛대 효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렛대 효과, 지렛대는요, 지뢰가 레버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하는데, 자,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지뢰를 이용하면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 지렛대 효과는 이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뭐를 이용한다? 타인 자본, 이 차입금을 이용을 해야겠죠. 이 타인 자본 또는 이 차입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인 자본, 차입금을 이용을 해야 돼요. 차입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부채 비율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부채 비율도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어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을 지분이죠. 자기 자본, 지분에 대해서 타인 자본, 부채의 비율을 말하죠. 이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인데, 자, 이 총 투자한 자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한 자본 중에서 타인 자본을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서 자기 자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의 이 변화를 가져오죠. 이 부채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이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이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우리는 지분 수익률이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인데, 이 지분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 자기 자본, 이 지분에 대해서 이 지분에 대한 대가, 이 지분에 대한 대가, 이 지분 수익이 나타나는데, 이 지분 수익은 우리가 이 세전 현금 수지를 말합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전 현금 수지는 부동산 운영에 따르는 순영업소득 순수익에서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빼주면 돼요. 자, 부채 서비스의 이 원리금 상환액을 빼주면은 우리는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 우선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고, 그럼 이 지렛대 효과는 크게 또 둘로 나눠 볼 수 있죠.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와 수익률 지렛대 효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죠. 자, 수익금 지렛대 효과는 이 전세금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것. 자,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이 전세금을 안고 우리가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 주택 매입을 하는 경우를 수익금 지렛대 효과를 의미하겠죠. 자, 여러분 이런 게 의미겠죠. 자, 주택 가격. 자, 주택 가격이 우리가 14년. 자, 주택 가격이 2014년에 우리가 3억이었다.
여러분이 금융기관에 융자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금융기관은 융자는 없다고 보고 금융기관은 융자는 없다고 보고 전세금이 우리가 전세금이 2억이었다. 자, 그런데 2016년에 됐더니 주택 가격은 얼마? 4억이 되었다. 근데 전세금 2억은 변화가 없죠. 전세금은 변화가 없는데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지분이 달라지죠. 자기 자본이 얼마? 여기는 3억에서 2억을 뺀 1억이었는데 여기 4억에서 2억을 빼니까 2억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얼마 증가했어요? 플러스 1억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플러스 수익금 지렛대 효과다. 전세를 안고 주택을 잘 샀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수익금 지렛대 효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전세금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서 좀 중요한데 옛날에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수익금 지렛대 효과가 있고 또 이 수익률 지렛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율은 또 퍼센티지죠. 자, 이 수익률 지렛대 효과와 관련해서 플러스 정의 우리가 지렛대 효과, 정의 지렛대 효과, 그리고 중립적인 지렛대 효과, 마이너스 부의 이 지렛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정의 지렛대 효과는 이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바로 지분 수익률인데 이 지분 수익률이 이 종합 수익률. 자, 종합 수익률은 총 우리가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인데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 총 투자한 자본,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순 영업 소득가의 비율이죠. 자, 이 수식은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24회 시험에 이 내용과 이 내용 개념이 우리가 출제를 또 했었죠. 24회 시험 이 두 수식의 개념이 또 출제를 했어요. 말로서 출제했죠. 자, 이 종합 수익률을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이고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입니다. 자,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 금리를 얘기해요. 대출 이자율. 자, 이런 경우는 뭐가 돼? 정의 지렛대 효과를 의미하고 이게 서로 같으면은 중립적이고 부동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가면은 뭐가 돼요? 우리는 마이너스 V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수익금 지렛대 효과와 수익률 지렛대 효과 이걸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LTV. 자, 대부 비율 또는 담보 인정 비율인 LTV 약으로 하는데 이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입니다. 이런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부 비율입니다. 그럼 대부 비율이 높다. 대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집니다. 자,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이 높아져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우선 증가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렛대 효과, 이 투자에 있어서의 이 지렛대 효과가 커져요. 우선은 이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투자에 있어서의 이 지렛대 효과가 커지고 또 원리금 상환 부담, 대출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금 이자, 이 원리금 우리가 상환 부담이 이전보다 뭐 한다? 증가하죠. 증가를 하기 때문에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원리금을 제때 못 갚는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이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게 금융인데 이 금융상에 있어서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시험 문제 또 우리가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대부 비율 관련된 이 사항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항상 뭐를 가지고 타는다? 타인 자본, 차입금,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지렛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자,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는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요,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는 이 타인 자본을 이용할 때만 발생하는데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가 되죠? 금융기관부터 자금을 융통 안 받았죠. 이 금융상의 위험도 없다는 거죠. 금융상의 위험도 우리가 없어요. 제거가 된다는 중요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죠. 이 지렛대 효과와 관련해서 우선 시험 문제에 우리가 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7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158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 1년간입니다. 1년간. 자, 투자 부동산 가격은 3억 원인데 금융기관 대출은 2억 원이고 자기자본 1억 투자했습니다. 대출 조건은 대출기간 1년, 대출 이자율은 연 6%로 대출기간 만료 시에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상환. 즉 무슨 얘기죠? 원금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여러분, 원금 일시상환 조건이라는 것은 원금은 만기에 전액 갚고 뭐만 갚는다? 매년 이자만 갚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년간 순영업소득, 순영업이익은 2천만 원이고 부동산 1년간 가격 상승 0%. 그러니까 1년 동안 가격 상승률은 없다. 가격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지분 수익률은 얼마죠? 지분 수익률은, 자, 지분 수익률은 자기 자본이 얼마? 1억 원. 자기 자본은 1억 원인데, 자, 순영업소득, 순영업이익이 나와 있죠. 2천만 원. 자, 순영업소득, 순영업이익이 2천만 원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 여러분,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문제는 이제 이 원금은 대출금. 여러분, 대출금은 만기 전액 갚으니까 이자만 갚으다. 1년 사용에 따른 이자만 갚으면 돼요. 그 이자가 얼마?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금 상환액에서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1년 지나서 대출금은 전액 갚으니까 1년 동안 사용했다는 이자만 갚으면 돼. 이자가 얼마죠? 자, 이자가 몇 프로? 우리가 6%, 연 6%, 0.06이죠. 자, 곱해주면 되겠죠. 부동산 1년 동안 가격 상승률 없으니까 제로. 예? 부동산 가격 상승률 제로. 예? 0%니까. 자, 이걸 해주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요? 이걸 계산을 해줬더니, 자, 1억 원에 2천만 원에서 2억에 6% 하면 얼마죠? 1억에 6% 하면은 600만 원이죠. 예? 600만 원인데 2억이니까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빼니까 얼마? 800만 원이 나오겠네요. 800만 원 곱하기 얼마? 퍼센트로 가니까 몇 퍼센트냐? 100을 곱하는 건 퍼센트로 가기 위해서 100을 곱해준데 몇 프로? 1억 원에 800만 원이니까 몇 프로죠? 8%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수식에 숫자를 넣고 그대로 계산해 주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갑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재무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레버리지 효과란 이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죠. 개념 맞습니다. 개념이고. 2번,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 이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 대출 금리보다 높을 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맞는 지문. 3번, 중립적 레버리지는 이 부채 비율, 타인 자본을 얼마 이용하느냐, 자기 자본이 달라지는데 이 부채 비율이 변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부채 비율이 변화를 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 이 지분 수익률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면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입니다. 마이너스 레버리지 효과란 우리가 부채 비율이 커진다. 부채 비율이 커진다는 것은 자기 자본에 대해서 타인 자본,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하락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 됩니다. 5번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를 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진다. 자기 자본에 대한 대출금, 타인 자본이 많아질수록 경기 변동이라든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위험은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은 뭐다? 증가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이 지렛대 효과 2년 전에는 계산 문제 출제를 했었죠. 여러분이 이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는 시험에 우리가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지분 수익률 이 계산 문제는 시험에 우선 많이 출제를 해요. 11회 시험에도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11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고 15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었죠. 15-1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그리고 20회 시험, 우리가 또 5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시험에 우선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를 우선 자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계산 문제를 진짜 많이 낸다는 얘기죠.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별표 2개입니다. 잘 확인해 두시고 자, 159페이지에 화폐 시간적 가치와 금융수학인데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 현재 안 할 거냐 이러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바로 이 화폐 시간적 가치입니다. 자, 이 화폐 시간적 가치라는 것은 결국 이런 의미겠죠. 현재의 가치, present value에서 PV로 표현하는데 이 현재 여러분 1억 원이 현재 가치 1억 원, 현재 1억 원이 5년 뒤에 얼마냐? 5년 뒤에 이 미래의 가치를 future value FV로 표현하는데 5년 뒤에 얼마냐? 1억 원보다 많아. 왜? 뭐를 하죠? 우리는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뭐를 한다? 할증을 하죠.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할증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그럼 1억보다 적겠지. 그럼 뭐를 해야 돼? 또 할인율을 적용해서 또 뭐 한다? 할인을 해야겠지.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는 같은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현재의 1억 원이 미래의 1억 원보다 현재 1억 원의 가치가 더 큽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160페이지 보시면은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개념이 나오는데 자, 우선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념을 한번 볼까요? 자, 현재에 있어서의 가치가 우리가 100원이 있어요. 현재 가치가 100원인데 연이자율은 10%로 변화가 없다. 복리 계산을 하는데 복리는 이자를 지급을 하는 걸 말하죠. 연이율 10% 복리 계산을 했을 때 자, 1년 후에는 얼마냐? 현재 100원이 1년 후에는 얼마냐? 자, 원금은 100원이고 이자는 이 100원에 뭐를 곱해야 돼? 연이자를 10% 곱하면 원금 이자죠. 자, 그러면은 이때 100원이라는 공통되는 인수를 우리가 빼주죠. 예? 공통되는 숫자를 빼면 1 플러스 괄호를 묶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괄호를 풀면 이렇게 하는 것을 정계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수식이 나옵니다. 괄호를 풀면은. 그래서 100원에 10원을 대주니까 110원입니다. 현재 100원이 1년 후에는 110원의 가치가 돼요. 그러면 이 1년 후에 110원이 또 1년 지나면 얼마냐? 1년 지나면은 또 얼마죠? 원금이 110원. 이자는 또 110원에 몇 프로? 10%, 0.1이죠. 또 110원이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 또 1 플러스 0.1인데
이때 이 110원짜리에 요 수식, 110원짜리 요 수식을 이렇게 대입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하나, 두 개 곱해주니까 제곱입니다. 여기는 하나니까 1승이죠. 1년 후 때는 1승, 2년 후 때는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이런 원리를 계속 반복하면은 n년 후에는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n승이 되겠죠. n승. 자, 이런 원리입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원리를 FV 미래 가치인데 연 이자율 R프로 n년 후에 미래 가치는 이때 이 100원은 현재 가치 100원입니다. 현재 가치 PV. 자, 현재 이 100원은 현재 가치 100원인데 PV의 뭐를 1 플러스 10%, 0.1은 10% 요거죠. R 퍼센티지 R의 기간 N승이죠. 그러면 현재 가치와 어떻게 돼요? 이자율 그리고 기간을 알면은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요 수식 현재 가치. 자, 현재 가치 요거 얼마죠? 현재 가치에 이 빨간 수식을 곱하면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빨간 수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해요.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의미하는데 이때 줄여서 이것을 내가 계수라고 해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내가 계수, 일시불의 내가 계수 줄여서 내가 계수라고도 하죠. 자, 현재 100원이 미래의 n년 후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구해주는 계수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현재 지가가 1억 원이다. 자, 여러분 현재 지가가 얼마? 현재 시점의 토지 가격이 1억 원인데 자, 매년 지가 상승률이 몇 프로? 10%다. 자, 그러면 매년 지가 상승률이 10%다. 자, 현재 지가가 1억 원인데 매년 지가 상승률이 10%니까 얼마? 0.1이죠. 그런데 몇 년 후에 구하라? 3년 후에 지가가 얼마냐? 3년 후일 때는 세제곱이죠. 2년 후일 때는 제곱. n년 후일 때는 n승이죠. 그럼 요걸 곱해주면 되는데 자, 1 플러스 0.1, 1.1의 3승은 얼마가 나와요? 1.1의 3승은 얼마? 1.331이죠. 그럼 1억 원에 1.331을 곱해주면은 3년 후에 토지 가격, 3년 후에 지가는 얼마? 1억 3,310만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때 1 플러스 0.1의 3승이 바로 뭐가 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수식, 그럼 이 수식에서 PV는 얼마죠? 자, 이 수식에서 PV는 양변에 뭐를 1 플러스 R의 N승을 양변에 나눠주면 돼요. 그럼 1 플러스 이 R의 N승을 양변에 나눠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또 이 수식을 우리 뭐냐?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이걸 구해주는 개수입니다. 이것을 또 전문용어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합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데 이때 이걸 줄여서 현가라고 하죠. 현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n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이걸 구해주는 개수인데 또 이 두 수식을 곱하면 1 플러스 R의 N승과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 두 수식을 곱해주면 1이 나와요. 곱해서 1이 나오면 두 수는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에 있다. 자, 여러분 2와 2분의 1 곱해주면 1이 될 때 2와 2분의 1을 우리는 역수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관계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사이에 화폐 시간적 가치에서
기초죠. 이 기초가 바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일시불의 미래 가치 관련해서 기초기 때문에 이 기초를 잘 이해를 해두시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연금에 관련된 사항, 화폐 시간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수고 많으셨습니다.